자, 이제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가 그래피티가 이 낙서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. 낙서는 그래도 밤에 해야 제맛이죠. 발간 대낮에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낙서를 한다 그러는 건 좀 그렇게 스릴이 없죠. 바밍은 일종의 그 어원을 보면 폭탄처럼 던지고 간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래피티를 탁 던지고 가버린 거예요. 근데 왜 던졌냐? 이제부터 여기는 내 영역이라는 표시예요. 그래서 그래피티가 가장 바밍이 심했을 때 움직이는 바밍이라 그래서 지하철에 낙서를 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뉴욕의 브롱스부터 그 중심 도시까지 막 지하철로 자기 태깅을 움직이게 하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나라는 이 태깅이 있잖아요. 나나를 상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나나라는 인물이 누구냐? 그래피티를 하는 작가의 태깅이에요. 근데 여기에도 하나 있지만 저쪽 건너편에도 또 하나가 있거든요. 그 의미 뭐냐면 이 작가가 언젠가는 내가 이 벽에다 작업을 할 거라는 태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태깅이죠. 근데 그래피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나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태깅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관심 있게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요 나나라는 태깅이 많은 동네에 흩어져 있어요. 뭐 여기 성수동뿐만이 아니라 홍대 아니면 뭐 저기 물레 어딜 가든지 하나씩은 다 있어요. 근데 그 작가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태깅을 남긴다는 거죠. 그래서 그래피티는 길거리 예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 흔적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나타내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 대표적인 게 이 성수동에도 나나님이 왔다 가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시작이었으니까 우리 한번 끝을 보러 가볼까요? 자, 이 두 번째 작품인데요. 우리가 앞에는 그래피티 정말 아트가 되기 전에 약간 태깅이라는 그래피티 초기 형태를 봤다면 이거는 그래피티 아트에서 좀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 스타일 전쟁을 좀 아셔야 돼요. 스타일 전쟁은 뭐였냐면 그래피티가 낙서로 시작해서 누군가한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 보여주는 방식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 각각의 스타일이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. 근데 요거는 대표적인 미국에서 발생한 그 문자 그래피티예요. 우리식으로는 문자 그래피티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타이포그래피라 그래요. 나나 정도 되면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. 그거보다 더 심하게 못 알아보는 그래피티가 많았어요. 근데 이게 아트가 되면서 대중들한테 읽히기 쉬운 게 목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Love Yourself라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 자체가 그대로 읽혀요.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컬러나 패턴을 넣으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스타일 전쟁이라는 그래피티 아트가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이제 미국 스타일 그래피티를 우리가 보셨잖아요. 근데 그래피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힙합 문화거든요. 미국에 힙합이 있다면 우리 유럽에는 브리티스 힙합이 있거든요. 자, 그래피티도 유럽 스타일이 있습니다.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여러분, 이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패턴 그래피티인데요. 앞서 미국의 그래피티는 텍스트, 그러니까 타이포 그래피티라 그래서 텍스트를 그대로 1:1로 전달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유럽은 이 그래피티가 더 회화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. 근데 사람들한테 회화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나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갖기 원하는 작가들은 패턴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. 근데 그 패턴은 단순한 패턴부터 아주 복잡한 패턴까지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패턴이지만 저 핵심적인 요소는 배경의 컬러가 오버랩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지금 왜 이런 걸 유럽 스타일이라 그러냐면 올 커버라는 전략을 써요. 그러니까 어떠한 그래피티의 대상이 나타나면 건물 전체를 다 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래피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유럽 스타일들은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트렌드가 된 하나의 장르예요. 그래서 한국의 작가들도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미국의 그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 패턴에
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.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 패턴 작품은 성수동에 남아있는 유일한 패턴 작품이에요. 그래서 조금 이게 오래 남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래피티가 사람마다 다 틀린 낙서의 특성을 갖고 있듯이 사실 나라마다, 민족마다 그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. 뒤에 보시는 크리스티안 스톰 작품은 유럽의 덴마크 출신 작가예요. 근데 이 작가가 17살 때부터 그래피티를 시작을 했는데 이 그래피티를 아트로 만들면서 자기가 동물의 형상을 구상으로 그렸던 친구거든요.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동물을 아주 이쁘게 그렸어요. 근데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의 지금의 보시는 스타일이 나오게 돼요.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래피티는 다른 여타의 미술과는 다르게 장르와 장르가 결합할 때 저작권이라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서로 내 스타일을 너한테도 줄 수 있고 나의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한테 또 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스타일이 계속 반복 교차되는데 그걸 가지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뭐 네가 먼저 했네 내가 먼저 했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. 근데 이 작가가 한국에 왔을 때 정크하우스라는 작가를 만나게 돼요. 그러면서 그 정크하우스의 컬러 패턴을 보고 자기의 픽셀화를 시키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원래 이쁘장하게 그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티스트의 작업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된 거죠.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작품을 남기게 됐어요. 근데 거기다 원래 그래피티 작가들은 고유의 태깅이라 그래서 사인이 존재하는데 이 사인 역시도 한국의 작가한테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저렇게 스톰이라고 써본 거예요. 자, 이 세 번째 목적지에 왔는데요. 여기에는 아시아의 그래피티의 특징을 볼 수 있는 태국 출신의 알렉스 페이스라는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. 그림을 그리러 한국에 온 건 아니었고요.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여행을 하러 왔다가 이 작업을 남기게 됐습니다. 근데 알렉스 페이스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기 보시는 알렉스 페이스의 대표적인 캐릭터 작업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알렉스 페이스는 항상 이 캐릭터를 그리고 자기 스토리를 붙이거든요. 근데 이 캐릭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작가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.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알렉스 페이스가 선택하는 캐릭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저렇게 소의 탈을 쓴 친구가 있고요. 토끼의 탈을 쓴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태국의 일종의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 정확한 종교적인 유래는 알 수 없지만 그 토착 동물들이 있대요. 그 동물들한테 자기의 인성을 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작업 이후엔 한국에 남겨놓은 작업이 없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우리한테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시아 그래피티 아트의 좀 재밌는 점의 하나가 동물의 캐릭터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그 성수동에 있는 그래피티 아트를 봤는데요. 제가 소개해드린 그래피티 말고도 사실은 도시 곳곳에 그래피티들이 숨어 있거든요. 그리고 성수동에도 많은 그래피티 아트가 있으니까 한번 그거 찾아보는 즐거움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밤, 아주 좋은 산책이었고요. 즐거운 그래피티 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가려졌네요. 근데 지금 오늘의 이제 마지막 작품일 것 같아요. 사실 이 작업은 개인적으로는 신혜미 작가를 알고 있어서 물어보게 됐는데 완성되지 못한 작업인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작가의 사인도 있고 작업도 있는데 저쪽에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도 남아 있어요.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그래피티 아트를 독창적으로 나타내주는 작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회가 성수동에서 이 그림을 보시고 아쉬운 분들은 꼭 추천해 드릴게요.